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군사 블로그를 봤었는데요. 그런데 실은 제가 군사 블로그를 보다가 불현듯 어떤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깜빡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한화는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우리 한화는 미국의 K9 자주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화의 미국 법인에서는 우리 한화가 제안하고 있는 모델을 K9 자주포의 차륜형 모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K9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지 않고 차륜형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된 사실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화에서 미국 자주포 사업에 K9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걸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화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 판매되어서 그 성능과 신뢰성이 증명된 K9 자주포가 아닌 왜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차륜형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의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는 회사들은 하나를 빼고는 전부 차륜형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이미 영국에서도 겪었고 영국에서도 다른 회사들은 전부 차륜형 자주포를 제안했었는데 한화에서는 K9 자주포를 제안하다가 탈락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독일의 라인메탈, 영국의 BAE 시스템, 그리고 이스라엘의 LB 시스템,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차륜형 자주포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차륜형 모델과 궤도형 모델을 전부 가지고 있음에도 차륜형 모델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기존까지는 우리 한화만이 궤도형 모델을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한화도 차륜형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 무조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 같은 회사 하나가 참여하고 있지 않죠. 그건 제가 세계 최강의 차륜형 자주포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설명을 했던 RCH155를 개발한 독일의 KMW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미 미국에서 개발하던 자주포의 개발이 실패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무슨 자주포가 있어서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이번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바로 제너럴 다이내믹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바로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GD와 KMW, 아니 정확히는 4세대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독일의 KMW와 프랑스의 넥스터가 손을 잡고 만든 합작법인인 KNDS와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독일의 KMW에서 만든 RCH155라는 차륜형 자주포는 독일의 주력 차륜형 장갑차인 박서 차륜형 장갑차의 차체에 KMW가 개발한 AGM155mm 무인 포탑을 올린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KMW는 미국의 GD와 손을 잡고 스트라이커 장갑차 계열인 피라냐 HMC 차륜형 장갑차 차체에 바로 RCH155처럼 AGM 무인 포탑을 올린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주포 사업은 이 모델이 압도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뉴스들에서는 우리 한화가 유력 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은 그래서 GD가 원탑이고 나머지 회사들이 GD에 도전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도전자 중에는 우리 한화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KMW는 자신들이 직접 미국에 진출하지 않고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지금 KMW는 여러 나라들에서 레오파르트 2나 RCH155 등의 수주를 받아서 주문은 밀려 있는데 이 주문을 소화하기에도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이 사업에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트럼프와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의해서 재평가 대상이 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인 2025년 9월 29일에 미국에서 자주포 조달에 관한 제안 의뢰서를 정식 발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인 2026년부터 평가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헤그세스에 의해서 사업이 몇 달이 중단되었음에도 미국 육군은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육군에서 강조하는 게 테스트에 사용할 첫 번째 자주포와 그리고 6대의 자주포의 빠른 인도입니다. 물론 미국의 GD는 이미 피라냐 차륜형 자주포를 제작해서 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주포를 미 육군에 인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차륜형 자주포에 실물 자주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까지 시험용 자주포를 우리가 만들어서 미 육군의 시험용으로 제공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화에서는 아주 급하게 차륜형 자주포의 제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한화의 차륜형 자주포가 이번 사업에 채택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이번 사업에서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한화는 미국의 자주포 생산 공장 같은 걸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화에서는 초도 물량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후속 물량은 미국 현지에서 제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히 초도 물량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한화는 미국의 자주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미국 현지 생산 일정을 미국에게 제안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화는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우리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미국 현지의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공장을 건설해서 납품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도 마찬가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과 우리 한화는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미국에 제안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GD는 피라냐 자주포를 자신들의 공장에서 바로 생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한화가 개발하는 차륜형 자주포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는 신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신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 신기술이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완전히 무인화된 포탑입니다. 지금 독일의 KMW사에서 개발한 RCH155는 AGM 포탑이라는 무인 포탑을 박서 차륜형 장갑차에 올린 모델인데요. 이 포탑은 포탑에는 전혀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히 무인화된 포탑입니다. 실제로 KMW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물론 우리도 이미 자주포형 무인 포탑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는 K9A2를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된 자동장전 장치를 개발했고, 그리고 포탑에 무인으로 포를 발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K9A2는 평소에는 포탑에 2명의 승무원이 타게 됩니다. 평소에는 포수와 차장이 탑승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포수와 차장은 포탄 등을 장전하는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자동 장전 장치가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지만, 문제는 그래도 만약에 오작동이 있으면 대응이 가능한 차장과 포수가 바로 옆에 있는 것과 아예 포탑에 아무도 없이 완전 무인화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은 포탑을 완전 무인화하려면 그만큼 시스템이 아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차륜형 자주포는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미국에 테스트를 위해서 보내야 하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충분히 신뢰성을 검증할 시험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독일의 KMW에서는 AGM 포탑의 높은 신뢰성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시험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시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미국에 보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생산 문제와 그리고 완전 무인화 포탑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차륜형 자주포가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사업에 도전을 하는 걸까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다만 이번 사업은 미국에서 개발하던 자주포의 개발이 실패를 해서 미국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주포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우리 한화가 참가하지 않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 사업에서 패배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 한화가 새롭게 개발한 신형 차륜형 자주포를 전 세계 시장에 소개할 기회가 될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탈락을 해도 높은 점수로 탈락을 하면 나중에 다른 나라에 우리의 자주포를 수출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무조건 우리가 이 사업에서 패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 우리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장점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개발하는 58구 경장 포신을 장기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에서 자주포의 빠른 도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52구 경장 자주포를 도입하게 되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이 자주포를 발전시켜서 58구 경장 자주포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69 경장 포신이, 그리고 우리나라와 독일에서는 58구 경장 포신이 개발 중인데요. 바로 우리의 58구 경장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던 58구 경장과 똑같은 약실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58구 경장이 미국과 같은 용량의 약실 규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만일 미국이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개발하는 58구 경장 포신을 이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에 나중에 적용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기존에 자신들이 달성하려던 목표, 그러니까 고가의 특수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탄약으로 사거리 70km를 달성하는 걸 정말로 달성을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우리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독일도 58구 경장을 개발하고 있지만 과연 독일의 58구 경장이 미국과 규격이 같은지는 모르겠으니까요. 확실한 건 미국은 이미 이 58구 경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했고 자주포는 포기해도 이 사거리 연장탄만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듀레텍의 탄과 그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58구 경장의 포신 개발과 그 적용 가능성이 우리 차륜형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가 58구 경장 포신의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58구 경장 포신을 실제로 개발해서 발사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제가 전에 첫 테스트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사거리 연장 방식, 그러니까 로켓 추진과 베이스 블리드 방식 중에서 한 가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첫 시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거리를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시험을 거듭한 결과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한 사거리를 달성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58구 경장 포신에서 발사한 포탄을 통해서 최대 사거리 80km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성한 70km를 능가했는데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58구 경장이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미국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58구 경장 포신이 생각보다 빨리 마모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의 58구 경장 포신이 완전히 성공을 한 건 아니고 이 포신의 급격한 마모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58구 경장 포신을 개발할 때 미국에서는 58구 경장 포신의 수명을 최대 장약을 사용했을 때 700발을 달성하는 게 목표였었는데요. 미국의 사업이 실패한 이유가 미국의 포신은 700발을 달성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포신의 마모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마모가 발생을 해서 사업에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이 포신 마모 문제입니다. 그럼 포신 마모는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포신에 크롬 도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많은 무기들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어떤 무기는 그 필요성이 의심받은 것에 반해서 어떤 무기는 각광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차와 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존성 문제로 그 필요성이 의심받았지만 무인기는 앞으로 미래 전장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로 인정받은 건 바로 포병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무인기가 발전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적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던 건 포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바로 무인기와 포병의 조합으로 인해서 포병의 위력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들이 무인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최대 사거리 사격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포신 마모 문제가 부각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포신의 수명이 최대 사거리로 사격했을 때 1000발밖에 되지 않았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PGH-2000은 크랩보다 포신의 수명이 더 길었는데요. 실제로 PGH-2000은 최대 사거리로 포신 수명이 1000발에 불과한 크랩과 달리 1500발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PGH-2000의 포신 수명이 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랩은 포신에 크롬 도금이 안 되어 있던 것에 반해서 PGH-2000은 포신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어서입니다. 정확히는 크랩은 약실 주변에만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포신 내부에는 크롬 도금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도 크랩과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도 약실만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정도만 되어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로 사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인 통산 사격을 하게 되면 포신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지 않아도 포신의 수명이 5000발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포신에 크롬 도금을 하지 않아도 기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우리도 굳이 포신에 크롬 도금을 하지 않은 건데요. 그러나 지금 각국이 포신의 수명 연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포신에도 크롬 도금을 하는 포신 수명 연장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지금 약실뿐만 아니라 포신에도 크롬 도금을 한 수명 연장 포신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테스트가 중단되었다고까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테스트가 중단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테스트를 할 때 포신을 자주포에 그대로 탑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콘크리트 포저에 고정을 하고 발사 테스트를 하는데요. 시험을 하다가 바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테스트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서 뒤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시험들을 시험장에서 해야 해서 수명 연장 포신의 테스트가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나머지 테스트를 무사히 끝내고 우리의 포신에서도 최대 사거리로 1500발을 발사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수명 연장 포신의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이 수명 연장 포신은 이미 앞으로 납품하게 될 루마니아의 K9 자주포에 적용할 거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새로운 포신은 우리 한화가 미국 자주포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에도 적용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58구 경장 포신의 급격한 마모를 막기 위해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고작 크롬 도금 가지고는 58구 경장 포신의 급격한 마모를 막지는 못할 것이고요. 과거 미국에서 58구 경장 포신의 급격한 마모 현상의 원인으로 꼽혔던 이유는 바로 회전탄대의 교체였는데요. 회전탄대라는 건 포탄이 포의 포신에 맞물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통 이 회전탄대는 포신의 마모를 막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금속인 구리로 만들어지지만, 미국에서는 포신이 길어지고 약실 압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회전탄대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니켈합금으로 탄대를 변경했는데요. 이게 포신의 급격한 마모 현상의 주 원인이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본 우리나라 포탄들의 회전탄대는 전부 구리였는데요. 당연히 우리도 58구 경장에서는 구리 회전탄대 파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도 탄대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드러우면서도 58구 경장이라는 긴 포신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새로운 회전탄대를 개발하는 게 58구 경장 포신의 개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전에 앞서서 포신의 강도를 강화해서 포신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그 첫 과정으로 크롬 도금 포신의 개발은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결론은 우리가 미국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독일보다도 더 빨리 완성된 58구 경장 포신을 미국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업은 우리가 따내기가 정말 어려운 사업일 것입니다. 물론 따낸다면야 대박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가능성은 높지 못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한화가 미국의 자주포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